자, 두터비 8일 물고 사설시조입니다. 짧게 한번 정리하시죠. 자, 사설시조라는 게 뭡니까? 사설시조가. 요거 일단 그 종류를 좀 보면, 네, 갈래 또는 종류를 보면 요거, 사설시조예요. 조선 후기 때 바야흐로 이제 그 우리나라의 1592년 임진왜란, 그 다음에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서민들이 각성을 시작하네. 야, 이 양반 이 새끼들이 우리를 지켜주질 못해. 얘네들 글 공부해놓고 지들 그 배만 불리더니 나중에 위험해지니까 지들만 튄다? 지들만 산다? 이러니까 이제 서민들이 각성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서민들이 글을 쓰기 시작해요. 본격적으로 이제 한글을 사용하게 되죠. 사실 그 우리 훈민정음이 창제가 되고 나서 한동안은 양반들이 그거는 반글이야. 반쪽짜리 글이야. 해서 사용을 안 했었어요. 그리고 그 언문, 뭐 반글 이렇게 해서 개무시를 하다가 서민들이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한글이 이제 폭발적으로 사용감이 늘어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데, 요 사설시조는 방금 얘기했던 서민 문화와 의식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 의식이 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한글을 사용하고 거기에서 뭐 이제 거듭적개라든가 약간 오류도 나타나요. 네, 그런 가운데 서민들의 생활 모습과 그 다음에 생각을 반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할 말이 많네. 양반들처럼 점잖게 이런들 어떠하려 뭐 이런 식으로 짧게 얘기해도 생활에 변화가 없는 그런 단순무료한 내용을 쓰지 않고 현실에 정말 사실적이고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풍자적인 내용을 쓰다 보니까 말이 많아져요. 그걸 다 표현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설시조가 네, 종류상의 특징에서 초장이나 중장, 종장 모두가 초중, 종장 그 중에서도 중장이 가장 많이 길어지죠. 네, 종장이 2구 이상 길어집니다. 2구 이상 길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많은 이야기,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담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설시조라고 하는 것은 조선 후기 서민 문화의 성장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 내가 썼어 라고 하면 너 이 새끼 일로 와 해가지고 딱 응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글을 쓰거나 노래를 부른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점 이상이고요. 자, 두 번째.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사설시조의 어떤 그 성격을 보면 당연히 현실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풍자적인 내용을 담게 되거든요. 역시 두터비 8일을 물고도 마찬가지예요. 비판적, 풍자적인 성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두꺼비가 나왔네? 동물을 등장시켰네? 그래서 그거를 우의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우의적인 것은 동물을 마치 사람처럼 표현을 한 것을 우의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처럼. 사람처럼 썼으니까 이거 의법도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의법도 쓰이게 되죠. 그래서 우의적이다, 의법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우화적이라고도 얘기해요. 동물을 등장시켜서, 사물을 등장시켜서 마치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듯한 느낌 드는 것을 산문에서는 우화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재밌죠. 그래서 하나 더 들어갑니다.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되고 전체적인 표현은 이렇더라도 그 해학적인 요소들도 되게 많아요. 웃겨요. 해학적인 것은 건전한 웃음이거든요. 우리 민족의 특징이 뭐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옛날 어떤 만화 영화의 주제가예요.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건강한 웃음으로 극복하려는 그런 어떤 낙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학적인 요소도 있다. 그래서 현실적, 풍자적, 비판적, 해학적 요거는 우리 고전 문학의 사설시조뿐만이 아니라 여러 산문 장르에서도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작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좀 볼까요? 작품 정리를 좀 들어가죠. 자, 초장부터 한번 좀 시작해 볼까? 네, 초장. 원래 시조는요, 네, 기본적으로 종장을 보면 주제의식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설시조는 주제의식을 직접 제시한다, 제시하지 않는다, 제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종장을 읽어도 대충 느낌은 느낄 수 있겠지만 정확히 이거다라고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재미있게 읽어주면 됩니다. 평시조하고 다르게 주장. 자, 두터비 팔을 물고 두엄이 치달아 앉아라고 했는데, 자, 두터비는 단어 뜻 정리하듯이 한번 해볼까요? 두터비는 일단 두꺼비네요. 두꺼비 예쁩니까? 안 예쁘죠? 딱 보면, 어우, 그죠? 닭살 돋죠? 그래서 이 두꺼비가 그런 모습인데, 바로, 좀 보기, 좀 그러한 모습처럼, 그 당시에 백성들이 봤을 때 막 닭살이 돋을 정도로 징그럽게 볼 수 있는 대상이 누굴까? 양반층, 지배층이었죠. 그래서 요거 지배층을 상징하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탐관오리를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백성을 삥 뜯는 탐관오리를 상징하는 표현이다. 백성을 가혹하게 수탈하는. 그래서 두터비는 세모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두터비 파리를 물고 윙윙윙윙 파리가 다니네요. 자, 파리는 어떨까요? 두꺼비가 있을 때 팔이 위험하죠. 혀로 쭉 뽑아서 팍 감아서 입으로 들어가면 죽게 되죠. 그래서 파리는 힘없는 백성인데, 일단 파리는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으니까, 자, 힘없는 백성이라고 간단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힘없는 백성들, 양반들하고 관계해서 어떻게 될까요? 삥 뜯기죠. 그래서 파리라고 하는 것은 착취당하는 백성이라고, 착취당하는 백성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쓸게요. 참 두꺼비가 다 뜯어가요. 생명을 위협하는 거죠. 너 먹고 살기 힘들 거야. 낼름낼름. 혀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엄이 뭡니까? 두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두엄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걸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이렇게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똥걸음이라고 할게요. 뭐 우리 거처럼 똥으로 만든 걸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걸음에 주어를 두지 않고 이 똥에다 좀 주어점을 맞출 거예요. 똥이 어떻습니까? 지저분하죠. 지저분해서. 그래서 세 번째, 이거는 뭡니까? 그 당시에 지배층의 어떤 부정부패를 의미하는 거죠. 부정부패함을 상징하는 표현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백성들이 탐관오리들에게 삥 뜯기고 있어요. 즉 관리들이 백성을 이렇게 다스리지 않고 착취만 해가는, 뺏어만 가는 그런 현실을 풍자한 거죠. 두엄이 치달아 앉아, 여기에서부터 벌써 풍자적인 성격이 아주 강하죠. 그래서 앞에서 정리한 것처럼 여기가 우의적 플러스 풍자적인 요소가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장으로 가죠. 자, 중장으로 가니까 뭐라고 돼 있나요? 건넌 산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있거늘. 건너편 저 산을 보니까 송골매, 백송골이죠. 그래서 백송골 체크하는데, 백송골도 뭐 그닥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저 지방 탐관오리보다 훨씬 더 힘센 자죠. 이 탐관오리한테 좀 뒷돈을 받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절대적 더 힘센 자라고 할까요? 더 힘센 자라고 봐야 되는데, 한마디로 상위 권력계층이라고 봐야 되겠죠. 상위 권력층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당시 지방관보다 상위 권력자라고 하면 당연히 중앙관리, 중앙관리 또는 왕족이겠죠. 왕족들도 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족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 요 사설 시조가 쓰였을 때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에 끊임없이 우리 해안가를 침략하던 존재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왜구들이 많이 또 침략을 했어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중국의 오랑캐 놈들도 심심하면 저 북부 지방에 침략을 해서 많이 좀 약탈을 해갔죠. 나라에서 삥 뜯어가, 외부에서 삥 뜯어가, 이거 어떻게 살라고, 그죠? 그래서 네 번째는 어떤 외구라든가 어떤 오랑캐라고 좀 써놓을까요? 외구 오랑캐를 상징해서 요거를 다른 말로 외세라고도 얘기합니다. 외구, 일본 쪽, 그 다음에 북방 쪽의 오랑캐들.
자, 백성걸이 떠 있어요. 떠 있거늘 가슴이 끔찍해. 우와, 무서워. 한 거죠. 가슴이 끔찍하여 풀떡 뛰어내렸다가 해서 네, 풀떡 부분으로 볼까요? 네, 풀떡이라고 하는 것은 의태어죠. 자, 의태어를 통해서 나름대로 어떻습니까? 해학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좀 재밌어요. 해서 의태어 사용, 네, 음성상징어라고 얘기하죠. 이걸요. 의태어, 음성상징어, 동짓달 기나긴 밤에서도 음성상징어, 서리서리 구비구비가 있죠. 그런 식으로 의태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감각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풀떡 뛰어내렸다가 두어 말에 자빠지고고 앞부분 초자에서 나왔던 두어 말에 자빠졌어요. 얼마나 지저분해질까요? 똥이 온몸에 다 무너졌네요. 네,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고, 네, 자빠지고고인가요? 자빠지고고, 예, 쭉 밑줄 들어갑시다. 웃기잖아요. 웃기잖아요. 그래서 두 말의 자빠지고고는 일단 놀래서 자빠졌다. 일단 해학적인 모습이 나타나죠. 해학적, 풍자적인 표현인 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풍자적 표현에 해당이 되고, 그러면 계속해서 두어 말에 자빠진다라고 하는 요 모습을 보니까 파리를 물고 있어? 그런데 백성걸, 그죠? 강자죠. 더 힘센 자, 강자가 나타나니까 놀래서 자빠지고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약육강식의 세태가 약육강식의 세상 흐름이에요. 네, 세태를 어떻게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풍자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죠. 정말 웃겨. 그 다음에 종장으로 갑시다. 종장으로 가서 자,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볼까요? 자, 모쳐라, 그만두어라, 뭐 요 정도의 뜻이겠죠. 그래서 그만두어라, 놔둬라, 아서라 라고 하는 그 정도의 뜻입니다. 또는 때마침 요 정도라서 감탄사 낙구예요. 어쨌든 요거는 네, 세 글자를 지키고 있네요. 네, 세 글자를 지키고 있으니까 이거 전격시조라고 체크해 줄 수 있겠네요. 전격시조고. 자, 날랜 넬시망정 애헐질 번하케라. 야, 잽싸게 날쌘 나이게 망정이지 피멍들 뻔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모쳐라 라고 하는 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애헐질 번하케라 요거 단어도 체크했고요. 계속해서 요 밑으로 체크할까요? 종장 전체적으로 보니까 요거 누구의 말입니까? 예, 두꺼비의 말이 되는 거죠. 예, 두꺼비의 말을 봤는데 이 말이 어때? 좀 허풍 같죠?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두꺼비의 말 태도를 보면 허장성세라고 정리해 줄 수가 있죠. 허풍 떤 거요. 그죠? 허장성세.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있죠. 자기 스스로를 스스로 자랑하고 있어요. 자화자찬. 야, 내가 잽싸니까 망정이지 해서 날랜 넬시 망정이 자화자찬. 애얼질 뻔할게라. 야, 피멍들 뻔해서 허장성세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꺼비의 말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약육강식이 앞에 있었죠. 그래서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지배층의 이미지를 지금 표현한 거죠. 그 당시에 지배층의 이미지를 여기에서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정리해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재밌게 표현했죠. 예, 두꺼비가 팔을 물고 앉아서 똥덩어리에 위에 딱 올라가더니 우와 손골매다 내려가야지 하다가 벌덩 자빠졌어. 야, 내가 이렇게 잽쌌으니까 망정이지 안 그러면 잡아먹혔어. 이렇게 하고 마무리된 겁니다.